예, 안녕하세요. 미디어 리터러시 생명교육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5일 월요일인데요. 어제 제가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인 교포 사목을 하시는 신부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어, 말로만 듣던 미국 천주교의 생명교육과 생명운동 활동을 이 한국 신부님께서 직접 참여하고 관찰하신 소감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신부님께서 얼마든지 공유하고 활용해도 좋다고 하셔가지고 있는 그대로 제가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예. 건너편 마을의 성당에서 진행하는 프로라이프 행사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이제 건너편 마을 성당이라는 것은 미국 가톨릭 신자들이 모이는 이제 성당, 백인들 위주로 모이는 성당 말하는 거죠. 10대에 출산했던 여성이 생명을 선택한 것을 증언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야, 이제 이런 어떤 증언 시간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은 지금은 16살이 된 아들을 무대 위에 같이 불러서 포옹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0대 때 임신해가지고 이제 16살 이제 키웠으니까 이 엄마 아직 30살 안 됐겠죠. 그리고 이제 이 행사 팜플렛을 보면 이 엄마가 이제 이 행사의 메인 스피커예요. 그래서 팜플렛을 제가 이렇게 좀 읽어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실 텐데, 테레사 길리언, 이렇게 이름이 돼 있죠. Tonight's featured speaker 이렇게 나오는데, Our speaker tonight is a wife and mother of three beautiful children. 오늘의 연사는 이제 부인이고 엄마다. 엄마인데, 세 명의 이제 아름다운 자녀를 가진 엄마다. 10대 청소년 때 아이를 이제 첫 애를 낳는데 그 뒤로도 애를 둘을 더 낳았네요. 테레사 lives locally. 예. 이 지역에 테레사는 살고 있고 is here. 여기 오늘 이 생명 행사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 here tonight. Tonight to share her personal story about the challenges of a teen pregnancy. 여기 와 있는데 왜 와 있냐 하면은 그 여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쉐어 나누려고 와 있다. 어떤 거냐 하면은 challenge of teen pregnancy 10대 임신의 어떤 어려운 점들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 테레사 has begun to share her story publicly. 테레사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To encourage others who may be in similar situation. 과거의 자기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to speak up for the unborn, for the unborn.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낙태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런 겁니다. And to continue reaching out to women in crisis. 위기에 있는 여성들한테 손을 내밀어 도와주기 위한 일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어떤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행사를 상당히 미국 천주교는 아주 열성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그걸 이제 참여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센터 기금을 마련하는데 한 자리에서 10만 불을 모금해 버리네요. 1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1억이거든요. 그 동네 조그만 성당이에요. 예. 거기서 그냥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1억 원을 모금을 하는 1억 원 더 내는 거죠. 1억 한 4천 되네요. 우리 돈으로 한 1,400원치니까. 25불부터 1만 불을 기부하는 사람까지 거의 모든 사람이 동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돈 내고 싶은 분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다 그날 저녁 행사에 모인 것 같아요. 테이블 하나에 10명이 앉는데 테이블 하나 예약값이 2,000불이고 그 어떤 미국 디너 테이블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도네이션 행사 같은데 그러면 이제 큰 테이블에 앉는데 그 테이블을 돈 주고 사는 건가 봐요. 기부금을 200만 원이네요. 2,000불이 240만 원 테이블 하나 사는데 거기 앉으려면 240만 원을 내고 거기 앉는 건가 봐요. 그럼 거기서 저녁도 주고 저희 모본당 신부님께서 이제 모본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한국 교포 성당은 미국 교구에 이제 모본당이 있고 어떤 지본당 형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모본당 신부님께서 도네이션을 해서 테이블을 잡아서 신자분들을 초대해서 좌석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뭐 아마 성당에서 2,000불 내고 또 테이블 하나 잡아가지고 그 성당 중요한 분들 이제 와서 앉으라고 한 것 같아요. 그 거기 원분들도 또 기부를 하겠죠. 미국에서 레지오 비슷한 역할을 하는 콜럼버스 기사단이라는 단체가 콜럼버스 기사단 한국에도 들어와 있어요. 평소에도 기부를 많이 하는데 특히 생명센터에 초음파 기계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초음파 울트라사운드 있잖아요. 산부인과에서 이제 그 임신한 여자분들 뱃속에 이렇게 되면은 심장 소리 들리는 그 기계를 지역 생명센터에다가 이렇게 많이 기부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신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10대 청소년들이 생명센터에 이렇게 왔을 때 아이 심장 소리가 들리면 이제 이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죽이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많이들 하니까 생명센터, 이게 지역 생명센터에는 천주교가 운영하는 생명센터에는 병원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데는 이 초음파 기계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임신한 10대 청소년들이 아기 심장 소리를 듣고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계 도네이션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 기사단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그 평신도 단체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 생명센터에다가 이 초음파 기계를 많이 이제 기부를 하는 것 같네요. 저도 미국하고 캐나다 이렇게 갔을 때 성당 가보면 항상 어느 성당을 가든지 간에 성당 앞에는 항상 콜럼버스 기사단이 생명운동 한다는 팜플렛하고 교육 정보 같은 게 다 꽂혀져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활동을 상당히 이제 열심히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국의 주교님과 생명위원들이 박주민 의원 만나서 항의하고 30분간 의견 전달하고 왔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만삭 낙태법을 발의했잖아요. 무제한 낙태법 민주당이.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좀 항의 방문을 국회로 하기는 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언론을 보셨네요. 한국 가톨릭 교회도 미국 교회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부님 간단하게 저한테 메시지 전달을 해주시고 이제 사진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참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은 지금 2019년 4월 11일 이후에 낙태법 자체가 없는 상태죠.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가지고 낙태법을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가 태어나기 하루 전까지 낙태를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아요. 법이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어떤 법을 발의한 거죠? 만삭 낙태법, 무제한 낙태법을 발의를 했어요. 애가 태어나기 하루 전까지 낙태를 해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이제 요게 만삭 낙태법이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부분 출산 낙태인 거예요. 만삭이면 낙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어떻게 머리만 나오지 않게 해가지고 꺼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엄마 뱃속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의사가 아이의 머리 뒤쪽에 있는 골수를 다 으깨가지고 골수를 빼서 죽게 한 다음에 아이가 죽으면 엄마 뱃속에서 이제 빼내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만삭 낙태법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후기 낙태라고도 하고 부분 출산 낙태라고 해요. 부분 출산 낙태가 그 낙태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몸이 반 이상 빠져나온 상태에서 머리만 안 나온 상태에서 낙태를 의사가 시술을 하는 거니까요. 이런 낙태법이 이제 우리나라에 발의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의된 게 아니에요. 2016년에 미국 대선이 있었죠.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대결했던 그때 힐러리 후보가 부분 낙태법을 이제 합법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걸었을 때 미국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싸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선거 때 이겼었는데요. 이런 법이 우리 한국에도 발의가 됐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조용해요. 언론도 거의 보도하지 않죠. 언론도 보도하지 않으니까 국민들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우리 가톨릭 교회도 대응을 하기는 하죠. 그냥 항의 방문하고 서명 정도 하고 그리고 끝이에요. 늘 그래 왔어요. 미국 가톨릭 교회처럼 이 본당이나 지역사회 안에서 이 생명교육을 튼튼하게 이끌어가면서
하나의 어떤 강력한 생명의 문화를 형성해서 저항하는, 대항하는 대한 문화를 50대 50으로 이제 맞서게 하는 쪽으로 한국 가톨릭 교회가 대응을 하지는 이제 못했고, 지금도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교포 사목하시는 신부님께서 한국 상황에 참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런 내용들을 저한테 좀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개인이라 한계가 이제 뚜렷해요. 저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많지는 않아요. 뭐 개인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영상 만들면서 당부를 우리 부모님들께 좀 드리고 싶어요. 시대가 되게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분은 부모님이다. 특히 엄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위험한 시대에 잘못된 세상의 어떤 교육, 특히 성교육 이런 데 노출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노출이 안 되기가 어렵죠. 하도 뭐 그런 교육이 지금 많이 퍼져 있으니까. 피임이 인권이고 낙태도 인권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접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반대되는 내용도 한번 접해보고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데, 생명교육에 관심 있는 교육자분들이나 어머니분들이 주로 보실 텐데, 좀 이렇게 보시고 미디어 리터러시 생명교육에서 앞으로 소규모로 온라인 어떤 강의 같은 거 좀 개설을 많이 할 거예요. 부모님하고 특히 엄마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들을 수 있는 어떤 성교육 코스 같은 것들 참여하시고 자녀하고 허심탄회하게 어떤 대화를 해보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이 이제 들지만, 답답할수록 개인 차원에서 희망을 또 찾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